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은 아침부터 상당히 쌀쌀합니다. 낮에도 서울과 수도권 한 0도 정도의 기온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일부 지역은 더 춥다고 하죠. 영하 30도에서 50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캘거리 동물원의 경우는 다른 펭귄 종들보다도 강추위에 매우 익숙한 종으로 알려진 이 남극에 사는 킹 펭귄마저 이례적으로 실내로 긴급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펭귄마저 대피해야 하는 추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추위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마덤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2018년 새해 목표와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목표죠. 모든 일이 건강이 있어야 만사형통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일에 힘이 빠지고 할 일을 잃어버려요. 한 4, 5년 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 만사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아프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질 말아야 돼. 첫째로 건강. 개인적인 목표는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거. 지금 저희 원래 남아공에서 살다 왔는데 지금 한국 들어온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분가도 해야 되고 저희 집 필요하고 남편이 일하긴 하는데 이제 저도 일해야 되니까 뭐 일자리 구해야 되는 것들. 제가 올해 4월에 결혼 예정인데 집값 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고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힘들고 돈은 벌긴 힘들고 뭐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그렇고 대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문제지 않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 환경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편하고 실질적으로 맞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며칠 전에 와서 저희 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별로 수업에 대한 저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제 부담도 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예쁜 애기 만들어서 건강한 애기도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고 연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데다 돈을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갑도 많이 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힘들죠. 경기가 많이 풀려서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3일째가 됐습니다. 새해는 항상 새 희망과 새 각오와 함께 시작이 되죠. 앞서 시민들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어쩌면 참 당연하면서도 또 소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다짐과 목표 저마다 새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올해는 꼭이라는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요, 개인적인 소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나은 사회, 슬슬 풀리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의향이 있고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통일부는 어제 북한의 일주일 뒤 남북회담을 갖자 제의를 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을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9일날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한번 갖자, 이렇게 우리가 제의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전을 낸 응답이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우선은 평창올림픽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예. 1월 9일날 만약에 고위급 회담을 한다면 바로 한 달 뒤 2월 9일날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평창올림픽에 있어서 북한의 참가는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운을 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제까지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데 북한이 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답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국 간 회담 이야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내겠다는 그렇습니다. 게 예. 네네네. 네. 대표단을 이제 보낼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당국간 회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식과 관련된 부분은 북측이 수정 제안이나 또는 역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평창올림픽을 위한 그런 고위급 회담 또는 당국간 회담은 개최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게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네네. 거기에서 결론, 어떤 그 합의를 도출하기가 쉬울 거라고 보세요?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핵 문제랄지 또는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 또는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지는데요.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예.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보자. 이게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일각에선 말이에요. 네네. 지금 우리 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네네.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신년사를 얘기를 했을 때 대화보다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김정은이 얘기했던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놓고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가를 계속 설득을 해왔고, 또 우리 정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이제 내놓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의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 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을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오히려 공세적으로 평창올림픽을 먼저 참가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평화공세, 대화공세를 펼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은의 신년사를 이렇게 분석을 뭐 교수님께서 당연히 해보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뭐 사드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들은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전제 조건들을 꺼냈다라기보다는 북측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평창 올림픽 참가만으로 뭐 현재 남북 관계가 확 바뀌느냐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상황들을 좀 바꿔보자. 현재 강대강의 대결 구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통신선조차도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규순한 그 북한군 관련된 통보를 할 때도 우리가 확성기로 북측에 통보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본다면 현재는 남북관계의 어떤 한 라인을 복구하면서 남북관계의 출발점들을 좀 새롭게 좀 찾아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년 동안의 그 보수 정부하에서 틀어졌던 남북관계 흐름들을 이제 좀 새롭게 좀 출발을 시키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슬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남북관계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은 핵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원하면 다른 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대비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책상 위에 버튼이 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각을 계속 세운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은 대체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반환 입장이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우리가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일단은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소재가 지금 하나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 좀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진일보하는 이런 흐름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번에 그것이 북한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니네하고도 핵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조금 차원을 좀 달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답보 상태를 아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북관계 차원에서 뭔가 지금의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또는 대북 영유아 지원 문제 또는 임산부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불씨들을 만들어내고 또 남북관계에서 상황들 좀 개선시켜 나가고 핵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중의 협력 또는 일본, 러시아까지 협력 속에서 북한과의 그런 관계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서로 좀 상호 좀 작용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남관계 개선에서 조금 성과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좀 더 핵 문제에서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북한이 또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좀 봉쇄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해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이에요. 네네. 지금 요구할 것 중에서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제재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제사회 제재가 지금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주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상당한 그 조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희망과 의지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현실로 존재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 그 흐름 자체를 개성공단을 재개한달지 이런 쪽으로 성급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랑 계속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선 좀 평창을 좀 주목을 하고 평창까지 우선 보고 나서 예.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 하는데 계속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또 국제사회가 또 평창올림픽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계속 고조된 상황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거의 어렵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평창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성과를 좀 거두는 쪽으로 근데 좀 이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것들은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 제재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결의안 어느 부분에도 인도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 예를 들면 영유아 지원이나 또 임산부 지원은 800만 불이 이미 북한에 지원하는 걸로 통일 교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중단됐던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교류를 시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장 북한에 예를 들어서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그 북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선물 보따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기도 또 쉽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남북 관계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네네. 미국은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평창 올림픽 그 선수단 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유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평창에 선수단 참가하겠다는 아니면 대표단 보내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남북이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미국 입장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남북 간의 대화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4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 오늘 출근길 많이 추우실 텐데요. 옷차림을 한층 더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는 출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나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 이전부터 청담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다시 동호대교 지나서 동작대교 구간도 서행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동호대교 지나서 지금 청담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 56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사이도 아직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전 구간이 밀리고 있고 나란한 안양천로, 고척교 일대부터 도심 목동교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갑자기 주목을 받아요. 김정은이가 신년사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데 대한 응답으로 자, 어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9일 이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이 북한 선수단의 입국 경로 또 응원단 파견, 공동 입장 또 이 공동 응원 등의 의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와 별도로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문체부 시무식에서 이 도 장관은 북한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수송과 숙박 안전 행사와 관련해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얘기한 거 이게 IOC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IOC 대변인이 이 올림픽 전문 매체가 있거든요. 인사이드 더 게임스라는 매체인데 예. 이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하고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IOC 차원에서의 공식 반응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다소 의례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 신년사는 뭐 미리 작성해 놓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듣기 전이었다라고 보고요. 이 IOC가 이미 이 북한의 이 와일드카드 참가 또 참가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이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IOC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자,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오늘 새벽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 포인트 추가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예, 오늘 새벽에 수완지 시티전이었거든요. 예.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수완지 시티를 2대0으로 이기고 3연승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위로 올라섰고요. 수완지 시티에 기성용 선수가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는 오늘 이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정운찬 정치
전 총리가 오늘 한국야구위원회 그러니까 KBO 총재로 공식 취임하죠? 예? 예. 이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야구 좋아했는데 이번. 예. 예. 오늘 이 KBO에서 총재 취임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월 1일에 밝힌 그 정운찬 전 총리가 신년사에서 이 팬 중심의 경기, 공정한 야구, 또 이 동반 성장하는 리그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정운찬 총재 취임과 함께 야구계의 관심이 이 사무총장 인선에 모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취임식에서 이 신임 사무총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테니스의 정현 선수는 아주 새해 기분이 좋겠어요. 세계 랭킹 25위 선수를 이겼네요. 예? 예. 이 남자 테니스의 에이스죠. 이 정현 선수가 기분 좋게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어제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1회전에서 예. 이 세계 랭킹 25위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질 밀러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고요. 예. 지난해 이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14년 만에 이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2회전인 16강전에서는 세계 랭킹 52위인 영국의 카일 에드먼드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프로배구에서는 우리카드가 OK저축은행을 이기고서 4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빠따르 선수가 OK저축은행만 아니면 그냥 펄펄 난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4연패 중인 우리카드가 이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이기고 연패에서 탈출했거든요. 이 파다르 선수가 이 35득점을 터뜨리면서 우리카드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 패장인 OK저축은행의 김세진 감독이 이 파다르의 이 서브에 당했다. 이 파다르가 우리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닌다. 이런 이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득점팀의 강한 선수가 늘 있기 마련인데 이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만 만나면 펄펄 나니까 이 파다르 선수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새해 첫날부터 800선을 돌파했네요. 네. 네? 10년 2개월 만이라고요. 2007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1.76%는 올랐어요. 작년 말보다 하루 거래일 만에 812.45였고요. 코스피도 뭐 0.49% 올랐고 원화 가치도 올랐습니다. 전적으로 뭐 다 분위기가 좋았고요. 좀 요즘에 주목할 만한 거 이제 개인은 원래 뭐 코스닥에 많이 관심을 갖고요. 외국인이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외유실이고 최순실이 아니고 외유실이고 외국인 유동성 실적이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성만 다르다는 거죠. 정유라가 아니라 정유실이라는 거죠. 정부 정책.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 정부 정책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나옵니다. 이달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 실적 좋다, 실적 전망이 밝은 건 맞고 시기적으로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는 항상 희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특히 그래요. 1월 효과가 있고 매년 그런 거 아니야. 2년차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하. 보통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스포츠에서는 2년차 징크스가 있잖아요. 신인 때 잘하는 애들 꼭 2년차 되면 좀 죽쓰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집권 2년차, 새 정부 2년차 때 모든 정책이 본격화되고 탄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2년차 때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코스닥이 이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나요? 네, 이미 일부 많이 보도됐었고요. 예. 이달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기금, 국민연금이 그동안 코스닥을 거의 투자 안 했는데 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요. 예. 벤처 코스닥 펀드 조성하는 그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정부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투자 심리, 코스닥 투자 심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예.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상화폐하고 코스닥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상화폐가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면 그 예. 돈이 다 어디로 가겠냐. 코스닥으로 가지 않겠냐. 개인 개미들의 한해서 한 분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신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적용되죠. 이 적용 시기가 근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은행들이 준비하는데 좀 영향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건데 원래 이달 말에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금융감독원 금융이 다 이달 중에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은행에서는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거죠. 이 신 DTI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 DTI하고 DS라고 말 헷갈려요, 항상. DTI, T에서 담보 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DTI는. 그래서 기존 담보 대출의 원금도 대출 한도에 끼워서 넣겠다. 기존에는 이자만 넣었거든요, 기존 대출 기존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게 신 DTI니까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DSR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건데 DS 신용 대출도 포함이다라고 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약간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학원 선생님 하셔도 잘하실 것 같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괜찮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잠깐 있긴 했는데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들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대출 신청하면 한도가 좀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금융당국은 반드시 이달 중에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도 또 여러 신년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자성어 이게 사실 옛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이거 아주 대잔치였었다 그러죠.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의 스트레스잖아요. 연말 때는 건배사. 저는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지 이 밑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본인이 찾겠어요? 물론 본인이 찾는 분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분도 계실 텐데. 아니 교수님들도 직접 찾으시면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밑에 연설문 쓰는 또 이 라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히 얘기하는 기획실, 사장실, 비서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자성어 찾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듣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얘기만 자꾸 하니 이게.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 이런데 저도 처음 받는 한자들이 전부 다. 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재하분주란 말을 썼습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재하분주가 뭐야? 근데 재하, 강을 건넌다. 분주, 배를 태운다. 좀 분주하다 바쁘다. 그런 말은 아니고 태울 분자에 배주자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배 수준을 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퇴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 수준을 친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이니까 재하, 분주. 근데 유식한 말 쓴다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같은 말 파부침주란 말도 있어요. 소출 태우고 배를 침몰시킨다. 이건 약간 들어본 밥슴직한 말이죠. 파부침주. 그러세요? 전 처음 듣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곡돌 사신. 이건 뭐야? 신하야? 곡돌. 이 말은 이제 굴뚝을 굽혀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뗄나무를 없앤다, 옮긴다. 사신, 신자가 뗄나무 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불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 나지 않게. 최근에 안전사고 많은데 참 새겨봄직한 말이긴 한데 그냥 유비무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곡돌 사신. 뭐지? 하고 다 이렇게 약간 길을 쫑긋하게 만드는 거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려면 좀 새로운 듯해 보여야 되니까 이걸 가져온 것 같고요. 근데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극세척도라는 말도 있다고. 세상을 극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세기를 뚫겠다. 오히려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종국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를 안 썼대요. 그리고 오히려 기자들이 더 쓰기 쉬웠답니다. 그럼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난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유럽에서는 말이에요. 신년사 누가 할 때 다 라틴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벨룸 옴니우 꼰트라 온데스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예를 들면은 거기서 라틴어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사자성어를 써요? 아니 이참에 한자 공부도 좀 하고. 아니 근데 젊은 사람들 한자 몰라요. 그렇죠. 일본어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은 한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정도로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이 대충 이 국민들 대다수한테는 모르는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주목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약간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이참 그래도 사자성어 공부하면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아니 그 교수님들도 막 하잖아요. 교수협회에서 매일 뭐 올해 사자성어. 저는 교수 신문하고는 별로 일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전 진짜 김종필 전 총리가 있었을 그때는 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사자성어 이거 호랑이성어는 없는. 가장 뭐 흔히 이제 삐딱하게 본 분들은 작년에 최고의 사자성어는 뭔지 뭐라고 그러는지 교수협회에서는 파사 현정을 했잖아요. 뭐 나쁜 걸 빼뜨리고 새로운 걸 더욱더 도드라지게 한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확 들어오죠. 네. 자, 애플이 성능 조작 파문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는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한 이틀 내지는 3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무상 아닙니다. 그 10만 원인데 원래 비용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비싸요? 근데 6만 6천 원을 깎아준 거죠. 3만 4천 원의 배터리를 교체해준다는 거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능 조작 파문하고 관련된 일부러 성능을 뭐 속도를 늦게 한 아이폰 6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들 소비자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신청을 받는데 언제부터 해줄 건데 아예 그런 시기를 못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 한국 소비자들 항상 봉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집단소송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안 됐습니다. 받은 지. 근데 이 한 법무법인에서 받은 집계를 보니까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미 2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잖아요. 이건 집단소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에 참가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은 참가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집단소송인데 그래서 이제 이미 24만 명이 넘어서 30만 명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소비자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저도 기가 막혔는데. 그리고 먹는 김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김밥이 그럼 굉장히 비싸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있죠.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니까 김 한속 100장을 한속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한자인가요?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가요?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4%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 통계를 낸 이후로 1996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해요. 왜 그렇대요? 일단 뭐 항상 수요 공급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공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출 많이 하다 보니까 내수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김이 많이 나는 서해안 지역에서 황백화 현상이 생기면서 김 그 공급량이 확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걸 황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못 먹는 거죠. 뭐 김 산지로 유명한 서천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 김 생산량의 13%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은 항상 꾸준히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외국 애들도 좋아해요, 서양 애들도. 이거 한류의 지금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사드 보복 가운데서도 김 수출량은 안 줄고 오히려 확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김이 이렇게 안 나기 시작해서 우리 먹기도 힘들어지고 항상 반찬 없으면 우리 워킹맘들도 항상 김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니까. 근데 이 김값이 계속 오르는 게 말씀하신 대로 김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택시 환승 할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죠? 택시 환승 할인제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서 택시 타고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미 부산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인천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일단 버스나 지하철 타고 택시로 갈아타면 30분 내에 갈아타면 뭐 보통 버스도 30분 내에 갈아타야 되잖아요. 500원을 택시 가격을 500원 할인해 주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부산도 선부식 카드만 충전하는 선부식 카드만 하고 있는데 이걸 후불식 신용카드로까지 교통카드로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본다는 거죠. 1,000만 이상 1,500만 원 가까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서울도 한다.
서울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뭐 다른 것도 지금 뭐 서로 호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죠.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 투표 결과,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같은 당 분들이 되면 이것도 잘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근데 경기도는 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연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경기도도 이 텍스 환승 할인제를 일단 시행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연구 용역을 일단 맡깁니다. 3, 4, 5개. 그 결과를 보고 할지를 결정. 10월에 뭐 할지 인천시가 10월에 도입을 하고 경기도도 거의 따라갈지를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요. 여러분 모처럼 오늘 하루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